특히 장애인들에게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기 같은데 이거. 성형하고 있는 분들.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따TV 진행을 맡은 미라클의 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 특히 저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게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응급학과 교실 부교수 신정환입니다. 현재 보라의 병원 응급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그 저음 목소리. 보이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응급실이잖아요.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응급실은 하루에 이제 수백 명의 환자가 응급실 방문하는 곳이라서 신생아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그리고 의식이 없거나 혈압이 낮은 중증 환자부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이제 환자분들도 내원하기 때문에 응급실이 항상 혼잡하고 긴급하게 움직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응급실 찾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특히 이제 장애인들은 질병이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바로 병원에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상태가 악화돼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신우신염에 네. 걸려서 갑자기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진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증상을 가진 장애인들이 응급실을 방문을 하나요? 이 장애인에게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는 장애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만성 질환이 악화되거나 혹은 다쳐서 생긴 손상으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장애의 종류나 정도, 독고 여부에 좀 다른데요. 이제 혼자 사는 독거인 장애인들은 병원을 늦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요. 이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보완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동이 좀 불편한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이 되더라도 매번 이렇게 병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두통같이 흔하게 발생하는 통증이 생겼을 때 고작 이런 걸로 응급실에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보통 이제 편두통이나 이제 긴장성 두통 같은 증상 조절만 하면 되는 그런 1차성 두통이 있고요.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이제 뇌혈관 이런 분들을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분류합니다. 2차성 두통의 경우는 이제 아주 너무 심한 이제 통증이 동반되고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이제 장애가 남거나 심지어는 이제 신병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게 두통이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뉘는군요. 네네. 일반적인 두통과 위험한 두통을 비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1차성 두통은 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증상이 좀 조금 악화되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약이나 진통제 주사로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2차성 두통은 이제 평생에 걸쳐 가장 심한 두통이 동반되고 약이나 진통제 주사로는 이제 증상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심한 두통이 나타났을 때 몸 상태를 좀 면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럼 뇌혈관 질환이 나타났을 때 두통 외에 동반되는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패스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스트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패스트란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이런 거 약한데 패스트니까 뭔가 F는 파이어? 불차면 빠르게 해야 된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뇌혈관 증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좀 빨리 해야 될 일을 정리한 건데요. 이제 첫 글자 F는 이제 페이스, 이제 안면 마비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A는 암, 그래서 팔,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글자는 S는 스피치, 그러니까 말이 어긋나거나 잘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고, 마지막 T는 이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응급센터에 가야 된다. 네,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미 뇌혈관 질환을 겪고 장애를 갖게 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뇌혈관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게 이제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뇌전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전증 좀 생소한데요. 뇌혈관 질환과 뇌전증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갑자기 이제 발작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치료면에서 보면은 이제 뇌혈관 질환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되는데, 뇌전증은 발작을 멈추게 하는 항경련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이 뇌전증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발작이 만약에 처음 목격하시는 이제 보호자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는데요. 발작이 멈추지 않거나 멈춰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경련 지속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거나 5분 이내에 의식 회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속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은 심지어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작 즉시 119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련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네. 저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오히려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네. 이게 이제 환자의 다리나 팔을 주무르는 자체가 환자한테 도움은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게 막 떠는데 팔과 다리를 잡고 있을 때 이제 근육이나 뼈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환자가 혹시 발작 중에 다칠 수 있는 이제 물건이나 그 높은 위치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가지고 이 침이나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또 몸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제 넥타이나 허리띠나 단추 같은 거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은 뭐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발작하는 그 장면을 이제 환자 얼굴부터 발작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 영상을 119 대원이나 병원 의료진에 전달해 주면은 굉장히 뇌전증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되게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젠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척수장애인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척수장애인이 주로 겪는 응급 상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마비가 있는 부위에 다치거나 골절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증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불편함이 있거나 이제 고열이 발생하거나 체온이 너무 낮거나 뭐 의식이 처지거나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치료가 바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중증 척수 장애인 중에 거동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세 변화를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이나 엉덩이 부분에 발적이나 피부가 벗겨진 것이 확인되면은 좀 더 빠른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급 상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식이 장애가 있거나 이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이제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사례가 걸리는거나 혹은 기도가 이제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흡입성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호흡이 좀 불편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폐렴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검사 치료 받으시면 되겠고, 간혹 완전히 이제 기도가 막힌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등을 5번 세게 두드려주고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막힌 게 뚫리지 않으면은 이제 하임리법이라 해가지고 복부 밀치기, 다른 분이 뒤에서 환자분을 감싸서 복부를 밀치기 하는 거를 즉시 시행해야 됩니다. 청각이나 시각 장애인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자가 혹시 집에서 좀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경찰이나 이제 119 구급대에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알람 시스템을 하는 시스템이 현재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이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중증 장애인 이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도 진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진짜 신청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바로 응급처치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채널 구독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공유해 드립니다. 저는 매너남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요? 아, 웃기려고 한 건데 네. 하도 정적이 있어서 네.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많아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는 이제 누구나 생길 수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을 이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장애인 분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혹은 이제 환자분들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젊은 의료진이나 뭐 담당하는 간호사분들은 이런 지원책이나 뭐 그런 방법을 지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부터 어떤 이제 그런 팀을 구성했고요. 그 팀 이름이 이제 시종일관이거든요. 그 사실 그 하루 종일 이제 그 시민들을 좀 보살피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고, 응급실 안에 그런 환자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담당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이제 배치가 돼 있고, 그런 처음 이제 시작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보람의 병원 응급실로 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진정성 있고 따뜻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따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